안녕하세요. 유리맘입니다. 오늘은 실패하지 않고 생유리를 깔끔하게 자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유리칼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도 애꿎은 손과 손목만 고생 많이 시켰답니다. 그러니 유리 자르기가 재미가 없고 힘이 많이 드는 과정일 수밖에요. 그렇지만 이제 자르는 요령을 터득하고 나니 오히려 재미있어지는 것은 과장된 표현일까요? 여러분도 스트레스까지도 풀 수 있는 유리 자르기에 도전해 보세요. 그러자면 유리칼 사용법과 프라이어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지요. 먼저 유리칼 사용법입니다. 유리칼은 크게 펜형과 피스톨형이 있습니다. 펜형은 말 그대로 펜처럼 잡고 사용하는데 넓은 면이 이렇게 바닥에 닿도록 사용합니다. 이 각도를 잘 유지하도록 연습하지요. 이 각도가 생유리에 가장 잘 그어지는 각도가 됩니다. 너무 세우지도 말고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펜형을 사용했었는데 오래 작업을 하게 되면 손가락에 힘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피스톨형을 사용하는데 잡는 힘이 분산되어 있으니 피로감이 훨씬 덜 하더군요. 3일 연속 계속 유리를 잘라도 별 문제가 없었답니다. 피스톨형은 손가락을 이렇게 잡은 다음 이렇게도 잡고 또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팁 1. 유리칼의 각도는 바닥과 평행되게 잡거나 조금 더 뒤를 올려서 금을 그으면 미는 힘이 적당합니다. 너무 눕히면 유리칼이 미끄러지고 너무 세우면 또 유리가 부서지기도 합니다. 팁 2. 유리칼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수직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유리칼의 끝부분은 이렇게 롤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이 공급되어 잘 굴러가야 합니다. 저는 유리칼에 기름을 넣지 않고 그냥 묻혀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연결 부분에서 기름이 새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지저분해서 필요할 때 기름을 이렇게 한 번씩 굴려줍니다. 유리칼이 옆으로 기울게 되면 날이 정확하게 유리를 그을 수가 없답니다. 먼저 유리칼 세우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유리의 앞과 뒤 구분은 확실히 되겠지요. 자, 똑바로도 그려보고 러닝 브라이어로 잘라 보겠습니다. 금이 잘 그어진 것은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잘 잘려집니다. 그었을 때 유리가루가 많이 생기면 잘못 그어진 것입니다. 유리칼을 많이 세워서 아래로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유리가 부서지면서 오히려 잘 잘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금을 그었는데 유리가루로 되어버리니 정확한 금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유리칼을 바로 세우는 연습이 끝났으면 이번에는 곡선을 그리면서 유리칼을 정확하게 세우는 연습을 해봅니다. 오른쪽 손이 핸들의 역할을 하면서 방향을 바꾸어 주면서 곡선을 그어줍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번에도 러닝 브라이어로 잘라 보겠습니다. 러닝 브라이어가 생유리의 닿은 부분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팁 3. 러닝 브라이어로 생유리를 찝을 때 너무 안쪽을 넣으면 쉽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넣어서 누르면 오히려 힘이 적게 들고 잘 잘립니다. 그리고 팁 4. 러닝 브라이어의 방향이 자르고자 하는 선의 끝부분을 향하고 있어야 끝까지 힘이 도달하여 잘 잘립니다. 이제 생유리에 마분지 본을 대고 네임펜으로 그린 다음 잘라 봅시다. 이 정도의 볼록한 곡선은 완만하기 때문에 러닝 브라이어로도 충분히 한 번에 자를 수가 있습니다. 생유리에 본을 대고 네임펜으로 그렸다면 유리칼이 선의 어디를 그어야 될까요? 팁 5. 당연히 유리칼이 선의 안쪽을 그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선의 안쪽을 긋도록 각자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글라인더로 조금만 갈아도 되니 훨씬 작업이 쉽답니다. 네임펜의 선 굵기 정도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갈아내는 데는 시간이 제법 걸린답니다. 그리고 러닝 브라이어의 방향이 어디를 두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심한 볼록한 곡선일 때는 금을 그은 후에 반대쪽을 두들겨서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 팁 6. 보조선을 그어 주어야만 유리를 다치지 않고 깔끔하게 잘라낼 수가 있답니다. 러닝 브라이어로 자를 수 있는 정도로 몇 번이든 보조선을 그어 주어야 되지요. 아니면 브레이킹 브라이어를 사용하여 뜯어내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킹 브라이어의 사용법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처음 스탠드 그라스 배울 때는 러닝 브라이어라는 게 없었답니다. 오로지 브레이킹 브라이어로 모든 것을 해결하였지요. 요즘은 러닝 브라이어가 있으니 그만큼 작업이 많이 수월해졌지요. 팁 7. 생유리를 자르고 잘라지지 않는 남은 부분을 뜯어낼 때에는 브레이킹 브라이어를 잡은 생유리의 정반대쪽으로 힘을 주어 당겨야 뒷면까지도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아주 작은 부분을 갉아낼 때는 브라이어의 안쪽 우툴투툴한 부분을 이용하여 앞뒤로 제끼면서 갉아내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목하게 들어간 곡선을 자르는 방법입니다. 금을 그은 후에 역시 뒷면을 두드려서 깨는 방법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 확률도 높은 편입니다. 정식으로 유리를 자르려면 유리칼로 보조선을 그어서 잘라주어야 합니다. 오목한 곡선의 바깥쪽에 러닝 브라이어로도 자를 수 있을 정도의 완만한 곡선을 그어줍니다. 그런 다음 안쪽에 곡선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개의 보조선을 그어주고 이번에는 브레이킹 브라이어를 사용하여 힘을 마주하고 뜯어내어 줍니다. 팁 8. 앞이 넓은 브레이킹 브라이어를 사용할 때에는 넓은 면을 그대로 대지 말고 모서리를 이용하여 잡고 당겨야 합니다. 만약 넓은 면을 그대로 잡고 당기면 옆선으로 힘이 미치기 때문에 옆부분이 잘려져 실패할 수가 있답니다. 이럴 때는 앞이 좁은
16분의 3인치 브레이킹 브라이어를 사용하면 힘이 일부분에만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잘라낼 수가 있답니다. 이때 역시 힘을 대칭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브레이킹 브라이어를 집는 위치도 잘 선택하여야 날카로운 끝부분이 날아가지 않고 온전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안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팁 9. 끝부분이 날아가기 쉬운 부분을 잡고 방향을 이렇게 털어서 잡아당기면 깨질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죠. 생유리 본이 가늘게 약한 부분은 본을 그릴 때 여분의 유리를 주면서 주의해서 그려야 계속 깨어지는 일이 없답니다. 팁 11. 약하고 어려운 부분을 먼저 잘라낸 다음에 쉬운 부분을 잘라내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러면 제가 작업하면서 어려웠던 특별한 경우를 한 개 잘라 보겠습니다. 기초 조명등 세 번째, 포도등의 한 조각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어렵게 생겼을 경우에 본을 그릴 때도 여분을 이렇게 두고 자를 때는 이런 순서로 자르고 제일 마지막에 아래쪽 직선을 잘라내 줍니다. 자, 무사히 잘랐죠? 전체적으로 자르기 연습이 끝났으면 이번에는 조그만 성캐쳐를 한 개 만들어 보면서 잘라 보겠습니다. 작업할 때에는 팁 12. 한 조각씩 작업을 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작업을 합니다. 한꺼번에 본을 모두 그린 다음 그리고 본을 그릴 때는 다른 도안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그려야 하고 특히 생유리에 무늬의 결이 있을 때는 결의 방향을 통일해야 안정감이 있고 작품성도 있답니다. 본을 다 그렸으면 유리칼로 한꺼번에 모두 금을 그으면서 보조선도 다 그어줍니다. 그런 다음 러닝 브라이어나 브레이킹 브라이어를 사용하여 모두 한꺼번에 자르는 것이 시간적으로 훨씬 절약이 됩니다. 이렇게 다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리 자르기를 좀 더 자신있게 또 신나게 잘라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유리를 갈아서 이 어려운 모양까지 찢어지지 않게 구리 테이프 감는 법을 가지고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욱 힘이 나겠고, 또 궁금한 점은 항상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공부 많이 하여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